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 이혼을 한 재혼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전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거든요. 제 이혼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때의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다 잊고 사는 기억이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열받는 일이라 사연 글이라도 써볼까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데 우선은 전 남편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제가 3살이 더 많았죠. 게다가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저희는 사내 연애 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축하해 줬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어딘가 모자랐냐고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기가 약한 느낌이 있는 남자였지만 착하고 순둥순둥했거든요. 저는 장녀라 그런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차분해지고 편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결혼의 걸림돌이라면 시댁이었죠. 당시에는 시댁에서도 저를 손님 대접하고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댁에 남편의 누나가 위로 셋이 있다는 점과 집안에 아들이 귀하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니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걱정이 들었죠. 결혼 첫 해부터 임신에 좋다는 한 액을 들이밀어주면 누구라도 부담이 들고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애를 낳아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운에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들을 원하는 시부모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매번 볼 때마다 손주 타령하는 시부모에 애를 빨리 낳으라는 신의 세세. 아이가 생기지 않고 3년이 지나자 그 호의와 간섭은 구박과 협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걱정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별 생각 없는 듯 보였어요. 저에게 부담 갖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더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달랬지만 저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죠. 남편은 말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기 위한 일에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결혼 3년 차에 저는 불임병원을 찾았어요. 남편과 함께 검사도 같이 했죠. 분명 둘 중에 누군가는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을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연 임신을 위해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한데 남편은 정작 협조를 하지 않더군요. 제가 꼭 일찍 와야 하는 날은 정해줬음에도 꼭 그날엔 늦게 일수였죠. 그런 남편에게 불만만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남편 사촌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이런 행사에 며느리가 안 오는 거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거의 반강제로 가게 됐는데 정말 오지 말 거라는 생각으로 한숨이 팍팍 나왔어요. 왜냐고요? 남의 경사에 와서는 자기 가족 흉보는 사람들 때문에요. 아유, 고모네는 왜 손주가 그렇게 안 들어서요? 3년이면 애 둘은 낳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겠지. 우리 애가 문제일 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남은 건 며느리 아닌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귀인처럼 떠받들 것을 그거 하나를 못해서 하다못해 딸도 못 낳았어. 검사는 해봤어요? 몸에 무슨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검사했다는데 둘 다 이상 없었대. 안 되면 진짜 시험관을 해서라도 애를 받아야지.
남편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비싼 보약을 그렇게 퍼마시고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걸 보면 며느리한테 뭐가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그쪽 집안은 어떤데요? 형제가 있는가? 내가 다 봤지. 그 집은 아들이 많더라고. 며느리 밑으로 죄다 아들이었어. 게다가 그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다 형제자매가 주렁주렁이더만. 왜 우리 며느리만 자식 복이 없는 건지. 성녀를 들였나 봐. 재수도 없지. 그 흉이 제 이야기라면 더더욱 오기 싫지 않겠어요? 게다가 오로지 제 탓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시모는 콕 집어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저는 애써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그럴수록 더 비참해졌지만요. 남편 놈은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내 욕하기 바쁘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뿐인 상황이 정말 너무 짜증나고 화났어요. 그래도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참지 못하는 일이 터져버렸죠. 바로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의 신정이었어요. 시모가 제게 친정 부모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다기보다는 설마 좋은 날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부가 식사를 다 끝내고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애들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거 아시죠?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둘이는 말입니다만 앞으로 1년 안에 애가 생기지 않으면 애들을 이혼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그 말에 다들 당황해서 말도 못 꺼내고 시부만 쳐다봤어요. 제가 들은 소리가 진짜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이라니.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몸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태껏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우리가 며느리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부의 말에 저는 확 열이 뻗쳤어요. 시부모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부모님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죠. 새해 연초부터 이런 무식하고 더러운 말을 들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아버님, 그 이야기는 제 남편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남편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했나요?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면 따라야 하는 게 아들 아니냐?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도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으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신 그 대사는 저희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큰 건 저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 일을 남편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몸에 이상이 없으니 자연 임신 시도해보자는 말에 의사가 지정해준 날짜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면서 자기 바쁘고 애는 저 혼자 만드나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애는 못 만들어요. 저한테 비싼 보약 남발하지 마시고 제 남편한테 일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너 며느리 말이 다 사실이냐? 아버지, 사실은 저는 아직 애는 좀... 남편의 뜻밖의 말에 시부모는 너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 뭐라고? 그럼 며느리 말대로 네가 애를 안 만들려고 한 거라고? 애가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서 제 주변에서도 애는 최대한 늦게 가지라고 하기도 했고요. 남편의 말에 시부가 완전 당황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면 나한테 말을 먼저 해야 했을 거 아니야?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그거 아버지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요. 제 계획대로면 저희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니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애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야, 이놈아! 시부의 노성이 터져나오고서야 남편놈은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당황함이 분노로 바뀌어버렸고요. 사돈,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듯하군요. 아드님이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시고 저희까지 초대해서 애를 못 낳으면 이혼을 시킨다고요?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위가 문제였는데 왜 저희를 초대한 자리에서 굳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집안이네요. 도리어 저희 쪽에서 제안하고 싶네요. 1년 안에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딸을 되돌려 받을게요. 그럼 되겠어요? 결국 시부는 말 꺼내고 본전도 못 찾은 채 서둘러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시모도 황급히 물건 챙겨서 쫓아가더군요. 남편은 시부에게 혼날까 싶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아버님이 저런 말 하실 거 미리 알았어? 나도 몰랐어. 설마 그런 말을 하실 줄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난 다 당신 생각해서 애를 늦게 가지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도대체 뭐가 되냐고. 뭐가 되긴? 마누라 속이고 시부모까지 속인 놈이 됐지.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속이라도 덜 상하지. 너 여태껏 내가 하자 있는 인간처럼 취급받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나한테 불임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너는 일부러 임신 안 되도록 노력한 거였잖아. 네 행동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왜 상처를 받아?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난데. 앞으로도 얼마나 들들 볶이겠어. 볶여. 나도 여태껏 계속 들들 볶였으니까. 당신이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우라는 법은 없잖아. 게다가 시부모님이 아셨으니까 잘 됐네. 당신이 앞으로 좀만 노력하면 손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너무도 뻔뻔하게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문제로 시부모와 저 사이에 트러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모른 채 했고 일부러 임신이 되지 않도록 조장했다는 사실은 정말 배신감이 너무 느껴지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 모든 일이 친정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결혼해서 잘 살 거라 생각한 딸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게 된 부모님의 기분은 너무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딸아,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아빠는 너 안 말린다. 이런 집안에 있다가는 네가 더 고생이야.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더라도 아빠는 내 딸이 힘든 거 보기 싫어. 그러니까 힘들면 나와.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아버지는 남편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버렸어요. 제대로 아버지에게 찍혀버린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투덜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부모의 참견은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모두 돌아갔죠. 시부모는 틈날 때마다 전화와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제게 왔어야 할 전화는 이제 모조리 남편의 몫이 되었죠. 그쯤 되니 남편은 제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아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맡고 있으니 제가 힘든지 알 수밖에요. 당신이 괜히 그런 말 하는 바람에 나까지 이게 뭐냐고.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4년 동안 나한테 덤탱이 씌워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당신이 가져갈 때도 되지 않았어? 나만 괴로우라는 법은 어딨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잖아.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됐다 됐어. 당신 이럴수록 애 낳는 일에 협조 안 할 거야. 상관없어. 나중에 또 당신 탓이라고 시부모님께 이르면 되지. 당신이 그 잔소리 다 들을 생각이면 그렇게 해. 나도 애는 가지고 싶지만
내 애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사람 사이에서 낳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찡찡대는 남편의 짜증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로 시부모는 나에게 임신에 대한 구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저한테만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은 남편을 들들 볶아댔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했어요. 솔직히 남편은 믿을 거 없고 애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낳아봤자 남편놈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시부모가 있으니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남자아이일 때의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와 남편은 시험관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는지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남편은 제게 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건지 자연 임신은 시도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 마치고 시댁으로 오라고요.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가는 남편인지라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벗는데 웬 여성 구두가 보이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신우가 쓸만한 구두는 아니었어요. 일단 높은 하이힐에 굽이 얇았고 디자인도 젊은 사람용이었거든요. 손님이 왔나 싶은 생각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웬 여자가 하나 앉아있더군요. 너 이리 와서 앉거라.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시부는 저를 보더니 말을 꺼내기를 힘들어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시부와 시모만큼 제게 막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고르고 있는 걸 보니 말이죠. 게다가 시모도 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남편놈은 대놓고 제 눈을 피했어요.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선 말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 이 사람 애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이 임신했고요. 저희 사이 허락 맡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 존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런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정신 나간 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부터 쳐다봤어요.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 여자 하는 말이 맞아? 진짜로 그래?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느라 여태껏 애 낳는데 협조 안 한 거야? 제 말에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미친놈아, 말 좀 해보라고. 저 여자가 하는 헛소리가 다 맞는 말이냐고 묻잖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소리 좀 줄여. 저 여자가 내 아이 임신한 거 맞아. 그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여기 데려온 것도 맞고. 네가 뭔데 여기에 상간녀를 데려와. 너 진짜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이 상간녀가 네 아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한테 상간녀를 인사를 시켜. 그만두래. 뱃속에 아이 충격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내 듣자 하니 이 처자가 저번 결혼 때 아들을 2이나 낳았더구나. 이미 2을 낳았으니 셋은 쉽겠지. 그리고 아들을 2이나 낳았으면 이번 아이도 아들이 아니겠소? 나는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달라. 저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대를 이을 아이를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 며느라가 네가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 손주를 위해서 이혼하고 집 나가거라. 시부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한 2사람 사이를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떼어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상간녀가 이혼녀라는 것이 더 어이없었어요. 아들을 2이나 낳았다는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을지 낳을 수 없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에 혹한 시부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손주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혼녀요? 저를 내치고 이혼녀를 며느리로 들이시겠다고요? 오호, 그러면 네가 먼저 애를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아들이 내게 협조를 했든 안 했든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내 품에 안겨줬으면 너를 내칠 일이 있었겠어? 네가 잘못한 걸 왜 여기 와서 이 난리야? 시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 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제 말은 듣지도 않을 거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소리를 질러댔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제가 보낸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럴 거였으면 왜 결혼을 시켰냐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은요? 구박하고 화내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 손주가 그렇게 대단한 손주예요? 그리고 당신,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러게, 당신이 처음부터 잘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매번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나한테 떠넘기니까 나도 당신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라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줘. 남편놈도 마찬가지였죠. 짜증내고 화풀이를 하는 게 오로지 제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고 제 탓만 하는 놈을 남편이라 믿으며 5년을 살았던 제가 정말로 바보 같고 미련곰탱이 같았죠. 이혼을 왜 네가 결정해?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잘해줘? 그래, 그렇겠지. 지금은 그 여자도 결혼 초의 나처럼 잘해주겠지. 그런데 그 뱃속에 애가 여자아이면? 혹시라도 잘못돼서 태어나지도 못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잘해줄까? 단순하잖아. 사람 안 변해. 그 말은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안 변한다는 뜻이야. 원하던 아들 얻지 못하면 화내실 것 뻔하고 짜증날 것 뻔한데 내가 당하던 것 그대로 당하면 그 여자는 화 안 낼 것 같아? 친정 부모님 다 모셔서 1년 안에 아들 안 낳아주면 이혼시키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시겠지. 안 그래? 아,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혼하고 싶어졌네. 그래, 이혼하자. 대신 당신 책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 아니면 나 이혼 못 해줘. 쉽게 이혼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에 남편놈은 꿈쩍도 안 했지만 옆에 있던 여자가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고 나니 이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상간녀에게도 화를 꾹 참으며 웃으면서 말해줬죠. 제 말 잘 들었죠? 뱃속에 애가 딸이면 들들 볶일 생각하세요. 친척들 앞에서 성녀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익숙해질 거고 사람들 앞에서 여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마지막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혼 이야기 듣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당했던 일 생각하면 이런 집 오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제 발로 들어오셨으니 잘 버티세요. 하긴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가 죽던 살던 상관없는 분들이니 뱃속에 애가 아들이면 걱정할 것도 없겠네요. 상간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가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 보여준 그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졌죠. 이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제야 감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놈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합의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놈이 생각보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쪼잔하게 구는 바람에 소송으로 넘어갔죠. 자기한테 이득될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상간녀에게 등기를 직접 전해주려고 그 여자의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상간녀는 없고 웬 남자가 그 집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정지영 씨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저 정지영 씨한테 상간녀 소송한 사람이에요. 혹시 집에 계신가요? 그 여자 집 나갔어요. 꼴랑 1년 살아놓고 집 주소 여기로 해놓는 바람에 제가 요새 많이 귀찮아요. 주소는 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1년요? 왜 1년만 살아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 아이들 아닌가요? 저는 남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분명히 시부가 말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건 이 아이들을 말하는 거였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애들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고 제 전처가 낳은 아이예요. 남자가 무척 화가 난 듯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상간녀는 직접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걸까 싶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그 남자에게 상간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남자는 무척 귀찮은 표정으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자리를 떴어요. 그렇지만 그 몇 가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게 됐죠. 상간녀가 주장했던 아들 둘은 상간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간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낭비가 심해서 남자가 그 여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 남자에게 돈 없는 남자 자기 쪽에서 사양이라며 비웃고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혼자 알고 있긴 아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상간녀의 전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다 말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니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보에 민감한 시부모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이혼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지울 번호들이긴 했지만요. 네가 무슨 일이냐? 이제 와서 이혼 번복하려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제가 재밌는 소식을 들어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너한테 들을 말 없다. 새아가 챙기느라 바빠. 그 새아가 말인데요. 알고 계시죠?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기 보내려고 그 여자가 말한 주소로 갔는데 그 여자 전 남편이 아들 둘이랑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글쎄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새아가는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 없는 여자라네요. 그 아들 둘은 그 남자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들이래요. 이상하죠? 거짓말하지 말거라. 네가 우리 아들하고 다시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새아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착각 마시고요. 저는 이혼 번복할 생각 없어요. 당신네 집안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뭘 다시 붙잡겠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혹시 모르니 병원 한번 데리고 가세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그쵸? 제가 한 말이 시모의 무엇을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는 대답이 없더군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걸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가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제가 한 일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라도 한다면 그 집안은 뒤집어질 거예요. 제 속이 뒤집어진 것보다 더 크게 말이죠. 작은 복수를 하고 저는 이혼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혼이 되고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알고 있는 순서였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비참한데 둘이 즐겁게 지낼 거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곧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와 시모의 이야기 말이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의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하면서 꽤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빠르게 연락이 와선 제 궁금증을 없애주었어요. 그 집안 완전 난리도 아니잖아. 자기 시무가 얼마 전에 그 여자 데리고 산부인과 갔거든? 상간녀가 안 가도 된다고 애 잘 크고 있다고 했는데도 너네 시무가 얼마나 끈덕지게 요구했는지 결국은 네 전남편까지 합세해서 상간녀를 산부인과에 데려갔대. 안 가려고 그렇게 용섰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 왜? 딸이라도 가졌대? 요즘 세상에 딸 가진 것도 축하할 일이잖아. 딸이라도 가졌으면 다행이지. 아예 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임신도 안 했으면서 임신이라고 속였대. 간도 크지. 어떻게 손 귀한 집에 들어가면서 거짓으로 임신을 꾸며?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임신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임신도 안 하고서 애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유부남을 꼬실 수 있는지. 하긴 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째서 순순히 산부인과를 따라갔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뭐? 임신 자체가 아니었다고? 그럼 산부인과를 왜 갔어? 미친 거 아니야? 애가 없는데 거길 왜 가? 그 여자도 바보네. 그게 아니라 완전 억지로 끌고 갔나 봐. 식사하러 간다고 해놓고 그 위층에 있는 산부인과로 냅다 데려간 거지. 결국 도망도 못 치고 거짓 임신 들킨 거지 뭐. 게다가 그뿐이면 말도 안 해. 왜? 또 뭐가 있어? 너네 시엄마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데 하면서 애가 빨리 들어설 수 있는지 물어봤다더라고. 그런데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더니 기어코 검사를 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난수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 듣고 너네 시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더라. 그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다더라고. 그 소식이면 진짜 쓰러질만도 할 것 같았어요. 손주를 위해서 며느리를 내치고 새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꽝이었다고 한다면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는 제가 신경 써줄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게 바로 혹 하나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거지. 너네 시부모도 진짜 징글징글해. 애가 안 생긴다고 며느리를 갈아치는 시댁이 어딨니? 게다가 그렇게 아들아들 거리더니 결국은 사기 당한 거 봐. 그리고 너 상간녀한테 따로 복수는 안 해도 되겠더라. 아주 너네 시모랑 시부가 여자를 잡는댄다. 허구한 날 불러대서 일 시키고 짜증내고 이혼은 언제 할 거냐고 매번 묻는다네. 게다가 그것 때문에 네 전남편한테 짜증내서 네 전남편도 우리 남편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더라고.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겼지. 전남편 놈이 재혼하자마자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나 기분이 상쾌하던지. 솔직히 둘이 좋게 헤어졌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나쁘게 헤어진 축에 속하다 보니 전남편의 나쁜 소식이 제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에 안 봐도 선했죠. 그 상간녀가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겠어요. 시모와 시부가 상간녀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상간녀는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있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요. 저는 임신이 가능한 몸이었는데 전 남편의 협조가 없어서 못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구조적으로 임신이 불가한 판정을 받은 터라 시부모도 애가 탈 것이 뻔했어요. 또 저한테 했던 것처럼 구박할 게 분명했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남자 재산 다 빼먹고 날랐다는데 이번에도 그 재산 빼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알려줄 의리 같은 건 없으니 잠자코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그 집구석은 여전히 콩가루에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이혼을 하고 마음이 무척 허하고 부글거렸는데 차분하게 가라앉더군요. 그리고 그 집구석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던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아팠던 만큼 그 사람들도 아프기를 바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서 솔직하게 말해서 편안해진 것 같아요.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뒤로는 가끔 그 집안 사정에 대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가 재혼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됐고요. 재혼 상대는 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초혼이고 저는 재혼이라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몸에 이상은 없는데 임신이 5년 동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차피 생기지 않겠지 하는 체념의 마음이요. 그래서 재혼한 남편에게는 결혼에 아이가 중요한 요소라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원한다면 시험관은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의 남편은 도리어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지금 남편의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2년 만에 결혼하게 된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재회를 했어요. 바로 산부인과였죠. 시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간녀도 같이 있더군요. 참 반갑더라고요. 임신이란 지옥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둘의 얼굴을 봐서 그랬을까요? 상간녀는 무척 달라져 있더군요. 시모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꾸미기는커녕 피부도 칙칙하고 눈빛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죠. 제가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서자 전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놀라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다시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궁금해서 여유롭게 따라 나갔죠. 그때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뒤따라오던 지금의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 어디가? 접수했어? 당신이 들어가서 접수 좀 해줘. 나 잠깐 이야기만 하고 들어갈게. 애기들 울면 분유 좀 주고. 우리 이야기를 듣던 전 시모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너도 대단하구나. 어디서 애 딸린 남자 만나서는 엄마 행세야? 거기 총각은 알아요? 이 여자가 애도 못 낳는 선녀라는 거. 알고도 결혼을 할 마음이 들던가? 아무리 애 키워줄 엄마를 찾는다고 해도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 없는 여자한테 애를 맡기면 어쩌나? 발끈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 애들 우리 와이프 아이들이에요. 와이프 배 아파 낳은 제 아이들이요. 그리고 누구신데 남의 가정사에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간섭하십니까? 여보, 그만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전 남편 어머니. 그러면 더더욱 당신이랑 만나면 안 되지.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스트레스라도 받아봐. 태교에 너무 안 좋을 텐데. 병원 바꿀래? 아니면 시간대를 좀 바꿀까? 아니야, 그냥 들어가 있어. 금방 끝내고 들어갈 테니까. 시모는 저와 남편의 대화에 깜짝 놀란 듯 보였어요. 하긴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나 보더군요. 남편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시모를 노려보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저한테 온갖 말을 다 쏘아붙이더군요. 네가 정말로 저 아이들 엄마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는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더니 다른 남자한테 홀라당 시집 가더니 애를 그렇게 낳아줘? 너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가 애를 안 낳아준 거니? 정말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어머니 아들이 애 낳는데 협조를 안 한 것뿐이에요. 저도 제가 여태껏 불임인지 알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한테 있는 거겠죠. 그래도 며느리 데리고 여기 와 있는 거 보니 임신이라도 했나 봐요? 소문으로는 임신 못한다더니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요. 축하해요. 제 축하에 전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그런데 뭐라 쏘아붙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대충 감이 왔죠.
아직 임신이 아니었나 보다라고요. 그 얼굴 보니 아니셨나 보네요. 뭐 그래도 간절함은 생길 거예요. 저도 생겼으니까요. 네가 그런 식으로 이혼만 안 했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재소음 붙은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를 내 손으로 안아봤을 텐데. 네가 초를 치는 바람에 일이 다 꼬였잖아. 제 탓이 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꽝이라서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였는데도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서 열받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괜히 화풀이는 하지 마시죠.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안이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저를 물고 늘어지지 마시라고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잖아요. 그쵸? 하긴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어머님 아드님도 문제는 있죠. 어디서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엮여서 조강지처 버리고 새 여자 갈아탔는데 조강지처보다 더 곤란한 상황일 테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집안 사정은 괜찮아요? 그때 그 여자 전 남편이 그랬거든요. 1년 만에 자기 전 재산 털어먹은 여자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는 오래가네요. 제 말에 심호는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는 듯 하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새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임신이 힘들다던 며느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임신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은 결국 이혼을 했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주는데 정말 웃겼어요. 이번에는 시모가 두 사람 강제로 이혼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전 남편은 막지도 않았다고 해요. 부부관계도 벌써 끝이 난 모양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었으면 시모가 혼자 저런다고 정말로 헤어지지는 않았겠죠. 전 남편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애를 가지지 못하는 상간녀 때문에 시부모는 상간녀를 괴롭히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남아 선호사상에 찌들은 시부모도 그대로고 그저 자기한테만 잘해주길 원하는 남편놈도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 며느리 와이프가 바뀌어도 그 집 구석은 그대로인 거예요. 시모는 제가 망쳤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본인들이 다 망친 거죠. 그래놓고 남 탓하는 거 보면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일로 전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을 빛과 같은 속도로 파토내고 다시 혼자가 돼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는 그런 전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데 나서는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나면 그 누구도 나서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 집에서는 대가 끊기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제 욕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치만 그 집안 대 끊기는 건 그 집 유별난 시부모 때문이죠. 저야 이렇게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걸요. 제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이야기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여우 같은 년이 다른 남자 꼬셔서 애 봤다면서 말이죠. 여우던 뭐던 애 낳아줄 며느리 내쫓은 건 생각도 않고 오로지 며느리 탓만 하는 거 보니 그 집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 마주치고 나서 저의 과거가 생각나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됐어요. 그때의 기억들은 생각할수록 정신을 갉아먹는 일들이라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벗어났고 저는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혼을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 참지 마세요. 혼자만 잘하려고 하다간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